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대신 읽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의 쉬운 표현 등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실 수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서 입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 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위법한 증거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훗날 헌재에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최순실 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헌정 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 측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부심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라고 못 봤고 이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조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한 만큼 대통령이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한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한데요. 이 선고일까지는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비공개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경론도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던 오늘, 북한은 대남 비방과 선동에 열을 올리며 탄핵 정국 속 남남 갈등을 더욱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기구 반제민족민주선서는 촛불 집회에 도전하는 맞불 집회가 박근혜 정부의 파멸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고용시위대라고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제민전은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남한 내 대정부 투쟁과 사회 혼란을 유도해왔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도 노동자와 농민계층의 공동투쟁을 선동했습니다. 매 시기에 국내 정세를 포착해가지고 지금 현 탄핵 국면 극렬이 되기 때문에 남남 갈등,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조총영 기간지인 조선신보와 북한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들도 일제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침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나 먼저 돌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자, 갈 곳은 역사의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스스로에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화학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 오늘 81일간의 탄핵 심판 변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헌재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놀이개가 됐다는 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단순한 지인이고 두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때도 보고를 받고 대응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친 발언은 막판까지 계속됐습니다. 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마는 김평호 변호사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국회를 상대로 발언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를 연결해서 최종 변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변론은 지금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정은석 기자, 지금도 대통령 측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탄핵 필요성을 물론 강조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국회 소추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의라면서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어땠습니까? 최근 변론이 좀 막바지로 가면서 굉장히 거칠어졌다 이런 비판이 컸는데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에 대해서도 이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역시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 시에는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또 이런 막말을 또 반복을 했는데 사실상 재판부를 또 위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재판부와 그 재판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인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A4 용지 14쪽짜리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인사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기밀 유출 등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신념을 갖고 펼친 정책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의 주장과 수사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기존 기자간담회나 인터넷 TV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공무원 임면권자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 측은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인사에 개입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선 정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기업이 사회환원과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책임론에 대해서도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추위는 당시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차 보고를 받고 바로 위기 상황실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는 특히 박 대통령이 언론 오보 탓을 했지만 세월호 오보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주변 사람의 잘못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른다, 관여했다는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끝까지 격돌했습니다. 김정남 독살은 북한 보위성과 외무성이 주도한 국가 테러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새 특검법과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정남 피살은 김정은 정권이 보위성과 외무성을 동원한 국가 테러가 명백하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핵심 실세였던 김원홍 국가보위성은 가택 연금됐고 보위성 간부 5명이 총살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드 부지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다른 군부지를 받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 불참했지만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정 밖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변론 전 양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변론이 시작되자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에서 반원한 4명보다 3배가량 많은 10여 명의 변호인들이 릴레이 변론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동우 변호사가 대신 읽은 20분 분량의 의견서에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일이 없다며 어떠한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내일부터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살펴봅니다. 먼저 국회 소추위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국민의 긍지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권 위원장은 대통령과 측근들 때문에 국민이 모욕을 당했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됐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을 매일 접해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 시스템의 내부에 숨어있던 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8인 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국회 측은 8인 재판관 체제하에 이뤄진 헌재 결정은 무수히 많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탄핵 절차도 하자가 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되 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의결을 잘못한 건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서 국회를 보내주면. 이동흡 변호사는 8명이 심리를 진행하는 상황은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결혼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9명을 채우지 않고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최순실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 씨의 약점을 알아내 언론에 제보한 게 이 사건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 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인 책임 원리를 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크게 5가지 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손소영 기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핵심은 결국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겠죠? 네, 양측이 국민 주권주의 위반과 이 권한 남용 부분에 변론에 상당 시간을 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에게 국정사항이나 인사 외교 문건을 전달해 최 씨가 국정 개입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을 놓고도 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위력을 동원해 기업에 출연하게 하고 최 씨에게 설립과 운영을 맡겨 사익을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고 기업들의 출연은 뇌물이 아닌 기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도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관저에서도 직무를 맡다며 세월호 사고를 소추 사유에 넣은 것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 역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정 언론사 사장의 해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합병 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뇌물죄 역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손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며 최순실과 불륜 관계인 고영태가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최순실 씨 등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파면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헌정 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과장된 언론 보도가 시민들을 자극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법조인의 용기와 양심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사법적 판단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선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 측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자부심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라고 못 봤고 이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방조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구조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이 재난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한 만큼 대통령이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무원을 강제로 면직한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한데요. 이 선고일까지는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립니다. 비공개고요.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경론도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던 오늘, 북한은 대남 비방과 선동에 열을 올리며 탄핵 정국 속 남남 갈등을 더 부추기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기구 반제민족민주선서는 촛불 집회에 도전하는 맞불 집회가 박근혜 정부의 파멸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대신 읽는 방식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각종 국정농단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들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주변 비리에도 엄정했다며 주변의 잘못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엄하게 단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가족을 대신해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줬던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의 쉬운 표현 등의 조언을 듣긴 했으나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 결정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 못하거나 능력 부족인 공무원을 정당한 인사권으로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는데 그런 선의에 대한 왜곡과 글로벌 기업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는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피해를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용실 수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은 없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오늘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각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점을 시작으로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태블릿 PC를 검증하지 않은 점, K스포츠 재단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고영태 씨를 신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와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위법한 증거로 탄핵 결정을 내리면 훗날 헌재에 불미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재판부와 그 재판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인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A4 용지 14쪽짜리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인사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기밀 유출 등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신념을 갖고 펼친 정책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위의 주장과 수사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기존 기자간담회나 인터넷 TV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공무원 임면권자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 측은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인사에 개입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선 정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기업이 사회 환원과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책임론에 대해서도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소추위는 당시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차 보고를 받고 바로 위기 상황실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위는 특히 박 대통령이 언론 오보 탓을 했지만 세월호 오보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주변 사람의 잘못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른다, 관여했다는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끝까지 격돌했습니다. 김정남 독살은 북한 보위성과 외무성이 주도한 국가 테러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로 끝나는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새 특검법과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고 여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정남 피살은 김정은 정권이 고위성과 외무성을 동원한 국가 테러가 명백하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핵심 실세였던 김원홍 국가보위성은 가택 연금됐고 보위성 간부 5명이 총살됐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용시위대라고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반제민주는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남한 내 대정부 투쟁과 사회 혼란을 유도해왔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도 노동자와 농민계층의 공동투쟁을 선동했습니다. 매 시기 국내 정세를 포착해가지고 지금 현 탄핵 국면 극렬히 되기 때문에 남남 갈등,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조총영 기간지인 조선신보와 북한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들도 일제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했습니다. 사회는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침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나 먼저 돌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자 갈 곳은 역사의 무덤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스스로에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화학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 오늘 81일간의 탄핵 심판 변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헌재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놀이개가 됐다는 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박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단순한 지인이고 두 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때도 보고를 받고 대응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친 발언은 막판까지 계속됐습니다. 입에 담기 좀 민망합니다마는 김평호 변호사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국회를 상대로 발언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를 연결해서 최종 변론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변론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석 기자, 지금도 대통령 측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탄핵 필요성을 물론 강조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국회 소추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의라면서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어땠습니까? 최근 변론이 좀 막바지로 가면서 굉장히 거칠어졌다 이런 비판이 컸는데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에 대해서도 이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역시 탄핵과 관련해서 인용 시에는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또 이런 막말을 또 반복을 했는데 사실상 재판부를 또 위협한 것이 아닌가. 사드 부지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다른 군 부지를 받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 불참했지만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정 밖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이번 탄핵 사건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변론 전 양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변론이 시작되자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측에서 반원한 4명보다 3배가량 많은 10여 명의 변호인들이 릴레이 변론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동우 변호사가 대신 읽은 20분 분량의 의견서에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일이 없다며 어떠한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내일부터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살펴봅니다. 먼저 국회 소추위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최종 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국민의 긍지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권 위원장은 대통령과 측근들 때문에 국민이 모욕을 당했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비선 실세들의 놀이개가 됐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을 매일 접해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 시스템의 내부에 숨어있던 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헌재의 8인 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국회 측은 8인 재판관 체제하에 이뤄진 헌재